하루의 끝 조용한 이야기 시간이에요. 잠이 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팥죽 할멈과 호랑이. 깊고 깊은 산골짜기 작고 아늑한 초가집에 마음씨 고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 앉아 나무 주걱을 저으며 보글보글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지요. 부어가는 달콤하고 고소한 팥죽 냄새가 솔솔 풍겼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냄새 좋다. 우리 동네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을 맛있는 동지 팥죽을 쏘아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부엌문이 벌컥 열리더니 커다랗고 뚱뚱한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무시무시해야 할 호랑이였지만 커다란 눈과 콧구멍 때문에 어딘가 조금 멍뚱해 보였죠. 깜짝 놀란 할머니는 주걱을 꼭 쥔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배를 쓱쓱 문지르며 크게 소리쳤어요. 어흥, 할멈,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할멈을 잡아먹으러 왔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을 싹싹 빌며 호랑이에게 지혜로운 제안을 했어요. 호랑이님, 내가 추운 동짓날 맛있는 팥죽을 쏘아줄 테니 그때 팥죽도 먹고 나도 잡아먹으시오. 팥죽이라는 말에 호랑이의 커다란 눈이 반짝이더니 입가에는 침이 꿀꺽 고였어요. 그래? 그럼 맛있는 팥죽을 먼저 먹고 나서 잡아먹어야겠다. 약속한 거다, 할멈. 호랑이는 신이 나서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동짓날 밤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호랑이와의 약속대로 가마솥 가득 팥죽을 쏘았지요. 하지만 이제 곧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할머니의 커다란 눈물방울이 팥죽 속으로 뚝뚝 떨어졌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팥죽만 다 쓰고 나면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겠구나. 할머니는 슬프게 흐느꼈어요. 그때였어요. 작고 동글동글한 알밤 하나가 통통 튀어오더니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용감한 표정을 지은 알밤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내려다보았어요. 알밤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울고 계셔요? 나한테 맛있는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내가 호랑이를 못 오게 해줄게요. 이번에는 커다란 물동 옆에서 귀여운 초록색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나왔어요. 할머니, 저도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듬직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자라를 보고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답니다. 뒤이어 황금빛 개똥과 끝이 뾰족한 송곳이 부엌문 사이로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자 할머니의 얼굴에도 드디어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할머니, 우리도 팥죽을 주면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쳐 줄게요. 아이고, 너희들도 왔구나. 그래. 어서들 와서 팥죽 먹으렴.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팥죽을 듬뿍 나누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커다란 멍석과 튼튼한 나무지개가 쿵쿵 발소리를 내며 들어왔어요.
작고 귀여운 친구들부터 커다란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팥죽을 배불리 나누어 먹었지요. 멍석과 지게가 든든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있으니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다. 팥죽을 든든하게 먹은 친구들은 호랑이를 혼내주기 위해 각자 자리를 잡고 숨었어요. 알밤은 뜨거운 아궁이 속에, 자라는 차가운 물독 안에, 개똥과 송곳은 바닥에 찰떡같이 엎드렸지요. 멍석과 지게도 마당에서 숨을 죽였고 할머니는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자, 다들 들키지 않게 꽁꽁 숨어. 호랑이가 오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야.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달빛만 은은한 아주 캄캄한 밤, 배가 고파진 호랑이가 드디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요. 입맛을 다시며 부엌문을 활짝 열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부엌 안은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호랑이는 당황해서 눈을 대굴대굴 굴렸어요. 이상하다. 맛있는 팥죽 냄새는 나는데 할멈은 어디 숨었지? 아이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호랑이가 불씨를 찾으려고 아궁이에 얼굴을 들이미는 순간 뜨겁게 달궈진 알밤이 화산처럼 튀어올라 호랑이의 코를 탁 하고 때렸어요. 아, 뜨거워! 아이고, 내 코! 호랑이는 코를 식히려고 얼른 물독에 코를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자라가 튀어올라 코를 콱 깨물지 뭐예요. 아, 이번엔 또 뭐야? 내 코 떨어지겠다! 코를 잡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던 호랑이는 바닥에 있던 개똥을 밟고 쭈르륵 미끄러졌어요. 다리가 허공으로 붕 뜨며 넘어지는 순간 바닥에 숨어있던 뾰족한 송곳이 엉덩이를 쿡 찔렀답니다. 아이고, 미끄러워! 아, 따가워! 내 엉덩이 살려! 놀란 호랑이는 로켓처럼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어요. 마당으로 튀어나간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던 멍석에 돌돌 말려 지게에 실린 채 저 멀리 내동댕이 쳐졌어요. 겁에 질린 호랑이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도망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용감한 친구들은 다시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어요. 얘들아, 정말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살았어. 할머니와 친구들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호랑이 뱃속 구경.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속에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소금장수가 살았어요. 질 좋은 소금사시오. 산 넘고 물 건너온 짭짤하고 맛있는 소금이요. 그런데 갑자기 산더미처럼 커다란 호랑이가 길을 떡하니 막았었어요. 무시무시한 줄무늬를 가진 녀석이었죠. 하지만 용감한 소금장수는 호랑이 앞에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올려다보았어요. 허허, 덩치만 컸지 눈동자가 보인 걸 보니 꽤나 어설픈 호랑이로군.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쩍 벌리자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일었어요.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 포대와 함께 호랑이 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호랑이 뱃속은 생각보다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했어요. 어둡지만 어딘가 아늑하고 따뜻했죠. 소금장수는 커다란 소금 포대를 껴안고 고무공처럼 하늘 높이 통통 튀어올랐어요.
뱃속 깊은 곳에는 먼저 잡혀온 나무꾼과 대장장이가 덜덜 떨며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나무꾼의 머리에는 나뭇잎이 붙어 있었고 대장장이의 얼굴은 숯검정투성이었죠. 소금장수는 다가가서 활짝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두 분은 왜 여기서 훌쩍이고 계시오? 걱정 마시오. 다 살 길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산단 말이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소. 소금장수는 허리에 손을 얹고 자신만만하게 윙크를 하며 커다란 소금 포대를 활짝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하얗고 반짝이는 굵은 소금이 가득 들어있었죠. 소금장수의 당당한 모습에 나무꾼과 대장장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았어요. 짜잔, 이것 보시오. 내가 가진 이 소금과 두분의 도구만 있으면 여기서 최고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오. 식사라니?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 뱃속에서 말이오? 세 사람은 곧바로 힘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도끼로 호랑이 뱃속 고기를 조심조심 잘라냈고 대장장이는 부싯돌을 부딪혀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웠답니다. 영차, 내 도끼로 고기를 예쁘게 잘라내겠소. 나는 부싯돌로 불을 피워 고기 구울 준비를 하겠소. 모닥불의 주황빛이 뱃속을 포근하게 채워주었어요. 소금장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지글지글 고기가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익어가자 소금장수는 두 손가락으로 마법사처럼 소금을 솔솔 뿌렸어요. 세 사람은 입술에 기름기를 가득 붙인 채 볼이 빵빵해지도록 고기를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답니다. 호랑이 뱃속에서의 바비큐 파티라니 정말 꿈 같아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한편 밖에서는 호랑이가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으며 깨어났어요. 뱃속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으니 배가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마에는 파란 땀방울이 맺히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엇갈려 돌아갔답니다. 호랑이가 아파서 이리저리 뒹굴자 뱃속은 무중력 상태처럼 빙글빙글 뒤집혔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무서워하기는커녕 놀이기구를 타듯 둥둥 떠다녔죠. 두 팔을 번쩍 들고 신나게 웃으며 이리저리 굴러다녔어요. 결국 어지러움과 배탈을 견디지 못한 호랑이는 쿵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숲 바닥에 쓰러졌어요. 뱅글뱅글 도는 눈에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며 완전히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호랑이의 뱃속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자 세 사람은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어요. 대장장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무꾼은 단호한 표정으로 도끼를 높이 들었어요. 소금장수도 소금 포대를 단단히 묶으며 나갈 준비를 마쳤죠. 자, 녀석이 기절한 것 같소. 이제 나갈 시간입니다. 좋아, 내 소금 포대도 단단히 묶었으니 어서 탈출합시다. 나무꾼이 도끼로 호랑이 배를 쾅쾅 내리쳐 동그란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 틈으로 눈부시게 밝은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세 사람은 미끄럼틀을 타듯 호랑이 배를 주르륵 타고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답니다. 눈부신 햇살이다. 다들 조심해서 내려오시오. 드디어 살았다. 맑은 공기구먼. 깨어난 호랑이는 배에 난 구멍을 두 발로 꾹 부여잡고 엉엉 울며 저 멀리 도망쳐버렸어요. 그 모습을 뒤로한 채 세 사람은 푸른 들판에서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며 기쁨의 춤을 추었어요.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혼내준 정말 유쾌하고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곶감과 호랑이. 옛날 옛적 깊고 어두운 산 속에 아주 뚱뚱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며칠째 굶주린 호랑이는 커다란 배를 움켜잡고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배고파 죽겠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구나. 안 되겠다.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걸 찾아봐야지. 호랑이는 덩치를 잔뜩 움츠리고 통통한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조용한 마을로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다들 자고 있겠지? 이 돌담을 넘어가면 아주 맛있는 저녁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호랑이가 어느 작은 초가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방 안에서는 지친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럽게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었지요. 창밖 숲풀 뒤에 숨은 호랑이는 입맛을 다셨어요. 우쭈쭈 우리 아가 제발 그만 울어라. 자꾸 울면 바깥에 늑대가 와서 잡아간다.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옳지, 저기 맛있는 아기가 있네. 조금만 더 지켜볼까? 어머, 저기 밖에서 무서운 호랑이가 왔다. 뚝 안 그치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엄마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호랑이가 왔다고 겁을 주었지만 아기는 목젖이 보이도록 더 크게 울어댔어요. 창밖에서 이 소리를 듣던 호랑이는 황당해했어요. 아니, 산중 호걸인 내가 왔다는데도 울음을 안 그쳐? 내가 얼마나 무서운 호랑이인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군. 그때 엄마가 작고 말랑말랑한 곶감을 아기 손에 쥐어주자 아기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방긋 웃으며 울음을 뚝 그쳤어요. 자, 여기 곶감이다. 곶감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뚝 하자. 밖에서 몰래 엿보던 호랑이는 고슴도치처럼 털이 쭈뼛싸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와도 안 그치던 울음을 단번에 그치게 하다니. 곶감이란 녀석은 뿔이 달린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괴물인가 보다. 도망쳐야겠다. 무서운 곶감 괴물이 나올까봐 덜덜 떨며 헛간 옆 집단에 몸을 숨긴 호랑이. 그런데 바로 그때 반대편 어둠 속에서 밧줄을 맨 소도둑이 살금살금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무서운 곶감 괴물이 나오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흐흐흐, 오늘 밤엔 이 집에서 제일 살찐 소를 훔쳐가야겠다. 아무도 모르겠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도둑은 호랑이의 통통한 엉덩이를 소의 엉덩이로 착각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호랑이는 눈을 꼭 감고 귀를 막은 채 아무것도 모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옳지, 찾았다. 엉덩이가 아주 통통한 게 이 녀석이 이 집에서 제일 튼실한 황소로구나. 누가 내 엉덩이를 만졌어. 드디어 무시무시한 곶감 괴물이 나타났나봐. 소도둑이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올라 호랑이 등에 올라타며 목덜미를 꽉 잡았어요. 호랑이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 비명을 지르며 털을 바짝 세웠어요. 이리야, 가자, 뚱뚱버섯야. 어서 내 집으로 가자꾸나. 으아, 무시무시한 곶감이 드디어 내 등에 올라탔다. 날 잡아먹으려나봐.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어두운 산길을 미친듯이 질주했어요. 등 뒤에 엎드린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콧물을 휘날렸지요. 으아, 곶감 괴물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아이고 사람 살려. 무슨 소가 이렇게 빨라. 이거 소가 아니라 말 아니야?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겠네. 밤새 산을 넘고 넘어 어느새 숲속에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혀를 길게 내밀고 기진맥진한 호랑이와 등 뒤에서 까치진 머리가 된 넋 빠진 소두둑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네. 도대체 내가 훔친 소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리 빠를까? 색깔이 누런 게 아니라 주황색의 검은 줄무늬? 날이 밝아 자신이 탄 것이 황소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호랑이라는 걸 깨달은 소두둑은 기겁을 했어요. 마침 머리 위로 굵은 나뭇가지가 지나가자 소도둑은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으악!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엄마야, 살려줘! 마침내 등에 붙어있던 무서운 곶감이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안 호랑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도망쳤어요. 저 높은 나무 위에서 소도둑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은혜 모르는 호랑이.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나그네가 커다란 삿갓을 쓰고 숲속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숲길을 걸으니 나그네는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보찜을 들썩이며 나그네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아이고, 날씨 한번 참 좋구나. 부지런히 걸어서 얼른 고개를 넘어가야지.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나그네가 소리를 따라가 보니 세상에 깊은 구덩이 속에 뚱뚱한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서 엉엉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그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덩이 속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이고 저렇게 큰 호랑이가 어쩌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까?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두 앞발을 꼭 모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짝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호랑이가 애원했지요. 나그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그네는 덜컥 겁이 났지만 너무나 서럽게 우는 호랑이가 불쌍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결국 마음 약한 나그네는 호랑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나그네는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통나무를 낑낑 밀어 구덩이 안으로 넣어주었지요. 영차, 으쌰, 자, 이제 조심해서 올라오너라. 그러자 뚱뚱한 호랑이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통나무를 타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호랑이의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호랑이는 뚱뚱한 배를 문지르며 슬쩍 입맛을 다시더니 겁에 질려 굳어버린 나그네의 뒤로 몰래 다가갔어요. 구워 먹을까 살려 먹을까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구나. 호랑이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깜짝 놀란 나그네는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어요. 잠깐! 너를 구해준 은혜도 모른단 말이냐? 다급해진 나그네는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딱 3번만 누구 말이 맞는지 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는 거만하게 코웃음을 쳤지요. 좋다. 어디 한번 물어보자고. 둘은 가장 먼저 커다란 소나무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소나무는 가지를 거칠게 흔들며 화를 냈지요.
인간들은 매일 우리 가지를 꺾고 기둥을 베어가지 않느냐. 그러니 호랑이야, 당장 저 인간을 잡아먹어라. 소나무의 말에 호랑이는 신이 나서 배를 잡고 낄낄 웃어댔어요. 이번에는 들판에서 풀을 뜯던 황소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황소 역시 콧김을 씩씩 뿜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소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인간들은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지. 그러니 호랑이 말이 맞다. 나그네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호랑이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답니다. 이제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나그네에게 덤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숲풀 속에서 작고 귀여운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튀어나왔지요. 나그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어요. 호랑이님, 잠깐만요. 토끼야, 제발 내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렴. 나그네의 설명을 들은 지혜로운 토끼는 한쪽 귀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님이 구덩이에 계셨고 호랑이님이 통나무를 던졌다고요? 아휴, 너무 헷갈려요. 토끼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자 답답해진 호랑이는 제 이마를 탁 치며 짜증을 냈어요. 아이고 답답해. 내가 직접 보여주마. 성질 급한 호랑이는 잘난 척을 하며 다시 구덩이 밑으로 훌쩍 들어갔어요. 그제야 토끼는 씩 웃으며 나그네를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호랑이님, 이제야 상황이 딱 이해가 되네요. 나그네님, 구해주기 전으로 돌아갔으니 우리는 얼른 가던 길이나 마저 가시죠. 나그네는 지혜로운 토끼 덕분에 소중한 목숨을 구했어요. 나그네와 토끼는 즐겁게 손을 흔들며 다시 길을 떠났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던 호랑이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후회의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지혜로운 토끼야, 정말 고맙다. 호랑이야, 앞으로는 절대 은혜를 잊지 말거라. 꾀쟁이 토끼와 호랭이.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속에 아주 커다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호랑이는 힘이 엄청나게 셌지만 아주 욕심쟁이에다 어리석었지요. 호랑이가 어흥 하고 한번 울면 온 숲속 동물들은 가슴을 콩닥거리며 숨기에 바빴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심술이 난 호랑이가 사냥감을 찾아 숲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배고파 죽겠군. 어디 맛난 간식거리 하나 안 지나가나?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작은 토끼 한 마리가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며 오솔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집에 가서 맛있는 풀을 먹어야지. 토끼는 호랑이가 가까이 있는 줄도 꿈에도 몰랐지요. 바로 그때 바위 뒤에 숨어있던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나 토끼의 앞을 막아섰어요. 요 녀석 딱 걸렸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파 배꼽이 등에 붙을 지경인데 아주 오동통한 토끼 녀석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으악, 호랑이님! 토끼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잡아먹힐 수는 없었지요. 영리한 토끼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으흐흐, 요놈, 너를 한 입에 꿀꺽 삼켜주마. 잠깐만요, 호랑이님. 저를 잡아 드시는 건 문제도 아니지만 지금 저를 드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이 몸이 왜? 너같이 작은 놈을 먹는데 무슨 후회가 있다는 거냐?
토끼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어요. 사실 제가 지금 하늘나라 임금님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구운 떡을 만들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 떡은 한 입만 먹어도 힘이 불끈불끈 솟고 세상 어떤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답니다. 뭐? 하늘나라 임금님이 드시는 구운 떡? 그게 그렇게 맛있단 말이냐? 당근이죠. 하지만 만드는 방법이 워낙 까다로워서 아무나 못 먹어요. 원하신다면 제가 호랑이님께만 특별히 몇 개 구워드릴 수 있는데. 욕심 많은 호랑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라는 말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호랑이는 토끼의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어요. 토끼는 서둘러 자갈밭으로 가서 반질반질하고 둥근 돌멩이 10개를 주워왔지요. 그리고 장작불을 피워 그 위에 돌멩이들을 올렸어요. 시간이 지나자 돌멩이들은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정말 맛있는 떡처럼 보였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아주 맛있는 떡이 완성될 겁니다. 타지 않게 조심조심 구워야 해요. 구운 떡이라, 구운 떡. 어서 먹고 싶구나, 토끼야. 언제 다 되냐? 돌멩이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토끼는 마지막 꾀를 냈어요. 호랑이가 돌멩이를 떡으로 믿게 하려면 찍어 먹을 꿀물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이죠. 호랑이님, 이제 떡이 다 익어가네요. 그런데 이 떡은 그냥 먹으면 맛이 없고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주 귀한 꿀물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제가 얼른 꿀물을 구해올 테니 절대 제가 오기 전에 드시면 안 돼요. 개수를 꼭 확인하고 있을 테니까요. 토끼는 호랑이에게 절대 떡을 먼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토끼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호랑이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어요. 토끼 녀석. 내가 꿀물 없이 그냥 먹는지 어떻게 알겠어? 에이, 모르겠다. 일단 하나만 먹어보자. 꿀물이고 뭐고 눈앞에 있는 맛있어 보이는 떡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는 가장 크고 맛있어 보이는 돌멩이 하나를 덥석 집어 입안으로 꼬린시켰답니다. 그 순간 숲속에 떠나가라 호랑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맛있는 떡인 줄 알았던 돌멩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거든요. 으악! 뜨거워! 내 입! 내 혀! 물을 다오! 호랑이는 입안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펄쩍펄쩍 뛰며 온 산을 헤맸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고 강물도 꽁꽁 얼어붙었지요. 뜨거운 돌멩이에 대어 고생했던 호랑이는 겨우 살아남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또다시 토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요 꾀쟁이 토끼 녀석 잘 만났다. 감히 나를 속여 뜨거운 돌을 먹게 해? 아이고 호랑이님,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꿀물을 구해오다가 벌 때려 만나서 늦었지 뭐예요. 아프세요. 토끼는 또다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했어요. 이번엔 배고픈 호랑이에게 쉽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지요. 단순한 호랑이는 토끼의 그럴듯한 말에 다시 한번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호랑이님, 저를 드시는 것보다 이 꽁꽁 언 강물 밑에 있는 맛있는 물고기를 배불리 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게 아주 특별한 낚시 비법이 있거든요. 낚시? 이 추운 겨울에 얼음 위에서 무슨 낚시를 한단 말이냐? 바로 호랑이님의 그 길고 멋진 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꼬리를 얼음구멍에 담그고 기다리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꼬리를 미끼인 줄 알고 꽉꽉 물거든요. 호랑이는 토끼가 뚫어준 얼음구멍에 꼬리를 깊숙이 집어넣고 앉았어요. 차가운 강물에 꼬리가 닿자 털끝이 빳빳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지요. 차갑다 토끼야. 정말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잡히는 게 맞느냐? 당근이죠. 꼬리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저는 저쪽 숲에서 호랑이님 먹을 물고기를 담을 바구니를 만들어 올게요. 토끼는 밤새도록 기다려야 큰 물고기가 잡힌다며 호랑이를 안심시켰어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날씨는 더욱 추워졌어요. 호랑이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꼬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나 보군. 요놈들 아침만 돼봐라.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먹어주마. 하지만 호랑이는 그 무거운 느낌이 물고기가 아니라 강물이 얼어붙어 꼬리가 고정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어요. 토끼가 다시 나타나 호랑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올리라고 소리쳤지요. 호랑이님, 아침이에요. 어서 꼬리를 들어보세요. 물고기가 가득할 거예요. 호랑이는 힘차게 꼬리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꼬리는 얼음과 하나가 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오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영차, 왜 안 움직이지? 내 꼬리가 얼어붙었어. 어이, 저기 강가에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 잡아라.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자 겁에 질린 호랑이는 있는 힘껏 몸을 퉁겼어요. 으악, 사람이다. 살려줘. 꼬리야, 제발 좀 떨어져라. 뿌드득 소리와 함께 꼬리털이 몽땅 빠지고 얼음덩어리를 난 채 호랑이는 뺑소니를 쳤답니다. 영리한 토끼는 그 모습을 보며 신나게 숲속으로 도망쳤지요. 꾀쟁이 토끼 덕분에 숲속 동물들은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욕심쟁이 호랑이는 다시는 동물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인자한 어머니와 듬직한 아들 해식이 그리고 귀여운 딸 달순이가 살고 있었어요. 집은 비록 작고 가난했지만 오누이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산 너머까지 울려 퍼졌지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고개 넘어 부잣집에 일을 도와주러 가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커다란 떡바구니를 선물 받았지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산길은 금방 어둑어둑해졌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무렵 집채만한 호랑이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가는 아낙네. 바구니에 든 게 무엇이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떡은 집에 있는 우리 어린 오누이에게 줄 것이랍니다. 자, 여기 하나 드릴 테니 보내주세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나 떡을 가로챘어요. 결국 떡바구니가 텅 비자 호랑이는 어머니마저 잡아먹고 말았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옷과 수건을 뺏어 입고는
집에서 기다릴 오누이까지 잡아먹기 위해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너보다 더 맛있는 어린애들이 집에 있다고 했지? 엄마 목소리만 흉내내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거야. 집 안에 오누이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밤바람에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지요.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사리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오빠, 엄마 오셨나봐. 어서 문 열어두자. 잠깐만 달순아. 엄마 목소리가 왜 저렇게 거칠지?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감기 걸리셨어요? 그래, 고개를 넘어오느라 찬바람이 맞아서 목이 좀 쉬었단다. 어서 문 열어주렴. 영리한 해식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 손을 문틈으로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얼른 근처에 있던 밀가루를 손에 묻혀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삐죽 튀어나온 날카로운 발톱과 거친 털을 모두 가릴 순 없었지요. 이건 엄마 손이 아니에요. 털이 이렇게 많고 발톱도 날카로운걸요. 어서 열지 못하겠느냐? 더 이상 참지 못한 호랑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오누이는 기겁하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뒷동산의 커다란 나무뿐이었어요. 오누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아래까지 쫓아와 침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느냐? 해식이는 호랑이를 속이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옆집에서 참기름을 빌려와서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요. 참기름이라고? 그래, 나도 해보지. 바보 같은 호랑이는 부엌에서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에 발랐어요. 하지만 기어오르려 할 때마다 미끄러지기 일쑤였지요. 호랑이가 우스꽝스럽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본 달순이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진실을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보 호랑아,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면 되잖아.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눈을 번쩍이며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꼬마야. 도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을 몰랐네. 호랑이가 나무를 찍으며 한 발자국씩 다가오자 나무가 휘청거리고 오누이의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호랑이의 숨소리가 발밑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누이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밧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때였어요. 캄캄한 하늘에서 한 줄기 빛과 함께 굵고 튼튼한 황금 밧줄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그 줄을 잡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호랑이도 하늘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살리려거든 새 줄을, 죽이려거든 썩은 줄을 다오. 그러자 하늘에서 또 하나의 밧줄이 내려왔지요. 하지만 그것은 속이 다 썩어가는 낡은 줄이었어요. 옳거니 나도 하늘로 가서 저 녀석들을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줄이 왜 이러는 거야? 으아! 호랑이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썩은 밧줄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신령님을 만났어요. 신령님은 용감한 오빠 해시기를 해로 착한 여동생 달순이를 달로 만드셨지요. 하지만 달순이는 밤의 어둠이 무섭다며
오빠와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된 달순이는 고민이 생겼어요. 낮에 떠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달순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아주 강하고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빠 해시기는 은은한 달이 되어 밤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여동생 달순이는 뜨거운 해가 되어 세상을 골고루 비추게 되었답니다. 비록 엄마와는 헤어졌지만 오누이는 하늘 높은 곳에서 영원히 세상을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호랑이 형님.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붉고 노란 단풍잎이 바스락거리는 어느 가을날이었죠. 나무꾼은 커다란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했어요. 마당에서는 인자한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숲이 어둑어둑해질 즈음이었어요. 갑자기 숲을 너머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만났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호랑이가 무시무시하게 포효하자 나무꾼은 지게를 내팽개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었어요. 살려주세요, 호랑이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절체절명의 순간 나무꾼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기막힌 꾀가 떠올랐어요. 나무꾼은 갑자기 호랑이의 커다란 앞발을 덥석 잡더니 폭포수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형님이 정녕 이곳에 계셨군요. 이 못난 아우를 이제야 알아보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호랑이는 공격하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도시? 내가 네 형님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나무꾼은 호랑이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형님은 어릴 적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마법에 걸려 호랑이가 되신 거예요. 집에는 형님을 잃어버리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시는 어머니가 계신단 말입니다. 무시무시했던 호랑이는 나무꾼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어느새 호랑이의 무서운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순한 양 같은 표정이 되었지요. 내가 진짜 사람이었다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감동한 호랑이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땅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호랑이는 미안한 마음에 덥수룩한 뺨을 비비며 나무꾼을 꽉 끌어안았죠. 아우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뿐인 동생을 잡아먹을 뻔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나무꾼은 호랑이의 힘에 눌려 숨이 막혀 캑캑거렸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호랑이에게서 간신히 벗어난 나무꾼은 앞만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내려왔어요.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으셨어요. 아니, 산에 간 애가 왜 이 모양이냐? 얼굴은 왜 그리 하얗게 질렸어? 나무꾼은 보름달이 뜬 산 쪽을 돌아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방금 산에서 무시무시한, 아니, 아주 착한 호랑이 형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다음날 새벽, 푸르스름한 안개가 걷힐 무렵이었어요. 마당으로 나온 나무꾼과 어머니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웬 멧돼지가 마당에?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거든요. 밖으로는 산으로 향하는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꾹꾹 찍혀 있었어요. 나무꾼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호랑이 형님이 다녀갔나 봐요. 어머님께 효도하려고 사냥을 해다 놓은 게 분명해요. 그날 이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호랑이의 선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토끼와 꿩을, 봄에는 귀한 산삼과 버섯을 마당에 두고 갔지요. 호랑이는 밤마다 바위 뒤에 숨어 어머니가 계신 집에 따뜻한 불빛을 다정하게 지켜보았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와 나무꾼은 창가에 앉아 산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비록 짐승의 몸이라지만 그 마음만은 사람보다 훨씬 낫구나. 참으로 갸륵한 호랑이야. 세월이 흘러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통곡했지요. 어머니, 어찌 이리 일찍 가십니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잊지 못할 소리를 들었어요. 깊은 산봉우리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죠. 슬픈 빗속을 뚫고 들려오는 호랑이의 통곡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온 산을 구슬프게 울렸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눈 높인 빈 마당에는 더 이상 호랑이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형님은 나타나지 않았죠. 하얀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겨있던 나무꾼은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지게를 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형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어. 나무꾼은 찬바람을 뚫고 형님이 사는 깊은 동굴로 향했어요. 어둡고 축축한 거대 바위 동굴 앞에 도착한 나무꾼이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죠.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 호랑이 3마리가 걸어 나오는데 글쎄 아기들의 이마와 꼬리에 하얀 상복띠가 매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 호랑이들은 슬픈 눈망울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답니다. 아기 호랑이들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산등성이에는 어머니의 묘소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바위가 아니라 바로 나무꾼의 형님인 호랑이였답니다. 형님, 세상에 이럴 수가. 호랑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식음을 전폐하고 울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바위를 껴안고 오열했어요. 형님, 이 불효한 아우를 용서하세요. 제가 한 거짓말을 끝까지 믿고 이렇게까지. 나무꾼은 바위가 된 형님의 곁에 정성껏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3마리의 아기 호랑이들도 나무꾼의 곁에 다가와 어깨를 맞대고 위로를 건넸지요. 비록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호랑이의 진실한 효심과 나무꾼의 형제애는 온 마을에 널리 퍼졌답니다. 그 후 나무꾼은 조카가 된 아기 호랑이들을 정성껏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